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장입니다. 지난 4월 23일 날 삼성 초기업 노조가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평택 캠퍼스 삼성로 거리를 전체를 점령해서 파업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죠. 24일 날 삼성 노조 쪽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생산량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언론에서도 이 리스크를 굉장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진짜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노조 얘기죠. 그래서 공장이 하루 멈췄습니다. 근데 공장이 완전히 셧다운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건 다 돌아간 거, 메모리는 한 18%, 파운드리는 한 58% 정도 아마 그 생산량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이번 단순히 노조와 회사의 이런 이슈로 보면 너무 단편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한복판에서 생산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파업이 이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월 17일 날 화성 사업장에서 하고 요 사이에 이제 4월 23일 날 평택 캠퍼스에서 했죠.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는 지금 들려지는 얘기로는 이재용 회장님 집 앞에서도 데모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단 하루인데 왜 이렇게 크게 흔들렸는지 이 아래 이 자료들은 사실은 제가 잘 아는 기자님한테 받았고 신문에도 올라왔지만은 이게 노조 측에서 나온 그런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전일자 집회 감소 무빙 생산 실적 공유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GY 기준, GY는 20시 시작을 알린다. 그러니까 23일 22시부터 06시, 24일 06시까지 무빙 감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S1 74.3, S3 67.8, S5 42.7입니다. 파운드리가 심각하죠. 여기를 잘 보시면 삼성이 여기 화성 캠퍼스인데 여기가 아마 S1 같아요. 그 다음에 S3는 여기가 S3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고 여기 EUV 전용 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는 P2 EUV가 여기가 S5입니다. 평택 캠퍼스에는 파운드리가 P2에 이렇게 상하로 있고 여기 P3에 이제 페이지 3가 파운드리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S5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그 생산 감소율이 상당히 높다. 평균 58.1%라는 얘기죠. 여기 또 메모리 반도체는 평균 18.4%인데 15라인이라 그러면 여기 화성 캠퍼스 여기가 이제 15라인이죠. 15라인, 16라인, 17라인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15라인이 33.1. 그다음 이렇게 지금 생산 감소가 나온 거죠. 그리고 17라인이 13.1. 이제 P1은 P는 평택을 얘기합니다. P1이죠. P1D는 D램입니다. 23.1%. 그 다음에 P1의 F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죠. 10%. P2의 D램이 24.6%. P2의 낸드 플래시가 3.2%. 그 다음에 P3에도 D램이 11.7%, 4차 공장 P4는 지금 페이지 1, 페이지 3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감소율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모리 생산이 18.4%, 파운드리가 더 충격이 큽니다. 58.1%가 생산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참여 인원은 약 4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공장의 변동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산을 멈추면 생산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여준 거죠. 노조에서. 우리가 파업하면 D램, 낸드, 파운드리 생산량이 이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데이터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이 사측에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노조 측에서 뿌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날 즉시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는데 보니까 신문에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메모리보다 파운드리가 좀 더 이 생산 감소인가? 핵심은 자동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D램이나 낸드는 자동화, 오토노머스 핍
펩, APEP이라 그러죠. 이게 매우 이제 고도화가 돼 있고 일부 인력이 빠져가도 공장이 돌아가는 데서는 핵심 인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니까 뭐 18.4% 정도 된 거죠. 파운드리는 이제 공정이 복잡하죠. 사람이 많이 개입되고 장비가 이제 공정 연결이 민감하고 인력이 빠지면 바로 멈추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마이너스 58%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시그널이죠. 삼성 파운드리가 구조적 약점을 바로 그냥 확 드러낸 거죠. 우리 여기 평택 캠퍼스에서 파업을 했던 게 23일 날 오후 2시부터 했습니다. 몇 시간 하다가 한 4시, 5시 이럴 때 딱 끝났습니다. 하루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나절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켓을 들고 와서 뭐 이재용 회장님 비롯해서 뭐 우리 경영진들의 뭐 그냥 뭐 사진을 밟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그냥 이런 파업을 했었죠. 진짜 핵심은 HBM 시대에 이게 터졌다는 게 사실은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HBM4 시장이 지금 삼성이 잘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죠. 하반기엔 또 HBM4E가 나오죠. 이게 지금 공급 부족이 심각한데 AI 서버는 메모리 없으면 못 돌아가는데 만일 이 파업이 계속되고 오래 간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은 뭐 3년, 5년 LTA 장기 계약으로 해서 물량을 선점하고 있는 중이죠. 이 상황에서 공장을 멈춘다. 지금 삼성의 초기업 노조는 공장을 멈춘다 이런 그 피켓을 걸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생산 감소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 공급망 리스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삼성의 초기업 노조에서 올해 영업이익률 중에서 45조 원을 요구를 한 거죠. 요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영업이익 올해 한 3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다. 거기에 15%를 달라 이러는 거죠. 노조의 전략은 뭐 빤합니다. 하루로도 이 정도로 흔들리는데 우리가 또 5월 18일 날 총파업을 하는데 얼마나 그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지 두고 보란 얘기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를 뿌리채 뒤흔드는 그런 수준인 거죠. 제가 노조를 잘했다, 회사가 잘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저도 뭐 그 회사에 근무해 본 그런 게 있긴 해서 노조 이야기도 뭐 충분히 뭐 들어줄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좀 어떻게 참 합의가 돼서 회사가 공장이 멈추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고독 달팽이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AI 메모리 패권 싸움 중에서 내부에 리스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를 자기가 필요한데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노조의 파업이 계속된다 그러면 메모리 그다음에 D램, 낸드, 파운드리까지 생산량이 팍 줄어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모리 부족 사태 때문에 지금 재고도 별로 없습니다. 시나리오 3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충격이 있겠죠. 생산 일부 지연되고 고객사 납기가 이제 압박이 오겠죠. 뭐 부족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중기 그러면 엔비디아나 빅테크는 삼성 물량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 삼성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신뢰가 두터운데 삼성이 이렇게 파업이 자꾸 된다 그러면 HBM을 제때 못 받을 수 있고 D램을 제때 못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건 이제 외부적인 영향이고 장기적인 리스크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는 자동화를 더 밀어붙일 겁니다. 오토노머스 팹, APEP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 화성 캠퍼스에도 데이터 센터를 해서 공장 자동화 여기도 써먹고 있잖아요. 평택 캠퍼스에도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는 공장 자동화, 오토노머스 팹, APEP 여기에 써먹는 거고 그다음에 설계 자동화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현장 인력을 의존도를 줄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벌써 나오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벌써 삼성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삼전보다 하이닉스 주식이 더 유리한 이유 사실은 저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블로그를 지금 쓰고 있는데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나온 얘기인데 최근 뉴욕 시장에 상장된 라운드 힐 메모리, 이걸 뭐 D램이라고 이렇게 약자인데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투자 비중을 높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DRAM이 이달 2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자산의 26.9%를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했고 23.4%를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퍼센트가 차이가 나나? 3.5%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선물 약정 대금이 현물 거래 대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SK를 지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노조까지 이 데모가 길어진다 그랬을 때는 이 500만에서 600만 되는 이 우리 주주들의 타격도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평택 고덕 신도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공사가 멈춘 건 아니고 체류 인구에 대해서 영향이 아마 제인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파업이 계속 장기화가 됐을 때는 협력업체라든가 하청 인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P5라든가 P6 지금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5, P6가 지금 골조만 올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공장 자동화, 더 오토노머스 팹, 인력 감소형 공장 설계, 그러면 고용 증대 기대는 이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타협이 돼서 더 이상 파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덕 달팽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결론을 보면 삼성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 리스크가 터져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HBM 초호황 타이밍에 터졌다는 얘기죠.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초호황입니다. 한 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멈추는데도 18%, 50 몇 퍼센트, 18일이면 팔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의 이 지금 이런 그 압도적인 이런 그 것들이 SK나 마이크론이나 다른 데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사측하고 적당하게 협의를 잘 해서 더 이상 파업이 길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